내일 아침까지 한우진 데리고 와. 못 데려오면 내가 직접 찾는다. 고성이는 박진석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그건 정말 오해예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박진석 회장은 책상 위 서류 한 장을 고성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이었고 메모칸에 한우진이라는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오늘 이야기는 고성이가 그간의 우진이 이를 숨긴 일과 자신 몰래 사용한 돈의 출처에 대해 따져묻고 그 죄를 묻는 일이에요. 정말 흥미롭고 벌써 속 시원하시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때 서재 전화기가 울렸어요. 박진석 회장이 먼저 받았습니다. 말해. 수화기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죠. 요양원 간병인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그쪽에서 사람이 와서요. 뒷문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CCTV 피해서요. 박진석 회장은 숨도 고르지 않고 물었습니다. 한우진,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고성이가 박진석 회장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손바닥은 젖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자기가 그 순간 어떤 표정을 짓는지도 몰랐어요. 고성이는 입술이 떨리는데도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예요. 누가 장난을. 박진석 회장은 고성이를 보지 않고 전화기 쪽으로만 시선을 뒀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간병인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그쪽 번호 남겨. 끊지 말고. 전화를 내려놓자 박진석 회장이 고성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매서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한 번만 더 묻는다. 한우진 어디 있지? 고성이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면 끝이니까요. 고성이는 목을 한번 삼켰다가 결국 박진석 회장 앞에서 고성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는데도 고성이는 그 차가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양손으로 박진석 회장 바지자락을 붙잡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이 한번 크게 새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제발이요. 박진석 회장은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고성이를 분노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박진석 회장은 고성이가 무릎을 꿇는 순간 이 일이 부부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이 됐다는 걸 더 확실히 알았어요. 고성이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밖으로 새면 우리 집 끝나요. 박성재도 끝나고 박영나도 끝나요. 고성이는 내가 끝난다라는 말부터 삼켰습니다. 고성이는 자기 얘기부터 하면 박진석 회장이 더 냉정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성이는 아이들 이름을 먼저 꺼냈어요. 고성이는 그게 가장 강한 무기라고 믿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짧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숨긴 게 뭐지? 고성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고성이는 울음이 올라왔지만 울면 더 의심을 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고성이는 울음을 삼키면서 진짜로 필요한 말만 겨우 뽑아냈습니다. 회장님, 제발 오늘 밤만 시간을 주세요. 내일 아침까지 제가 정리해서 제가 데려올게요. 제발이요. 고성이는 무릎을 꿇은 채로 2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고성의 머릿속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박진석 회장이 움직이기 전에 내 손으로 먼저 옮기고 먼저 지우고 먼저 숨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박진석 회장은 고성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을 달라는 말은 내가 뭔가를 숨길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야. 고성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오히려 더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무슨 말이든 다 할게요. 그런데 지금은 제발. 박진석 회장은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딱 한 장을 고성이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내일 아침까지 한우진을 내 앞에 데려와. 그게 내 마지막 기회다. 고성이는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성이는 내라고도 못했습니다. 내라고 말하는 순간 인정이 되어버리니까요. 고성이는 대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아주 작은 소리로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 말을 하고서야 고성이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고성이는 일어나면서도
다리가 한번 휘청거렸어요. 고성이는 서재 문을 나와 복도에서 벽을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고성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잠그는 손이 2번이나 헛돌았습니다. 고성이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틀릴 시간이 없었거든요. 나야.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 한우진부터 옮겨. 오늘 밤이야. 지금 당장. 그리고 블랙박스부터 정리해. 동선 남기면 끝이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 시작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주제는 하나예요. 한우진이라는 이름 하나를 숨기려고 무릎까지 꿇은 고성애, 그리고 그 이름을 기록으로 끝까지 따라가려는 박진석 회장. 오늘은 이 2사람이 같은 집에서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끄시면 손해예요. 지금부터는 박성재가 진실을 받는 순간, 이지혁이 지은호를 지키려고 움직이는 순간, 박영나가 자기 돈을 벌기 시작하는 순간이 한꺼번에 이어집니다. 그날 밤 박진석 회장은 고성이를 따라가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소리치면 상대가 시간을 벌고 그 시간의 흔적을 지운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서재에 앉아 서류를 다시 정리했고 윤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비서가 받자마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세요. 박진석 회장은 결론부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안에 3줄로 묶어서 가져와. 병원, 계좌, 사람. 고성의 라인으로.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병원은 어느 범위까지요? 박진석 회장이 짧게 잘랐습니다. 한우진 이름이 찍힌 데부터 시작해.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끝까지 따라가. 윤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전화를 끊고도 한참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잠을 자려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박진석 회장은 지금 이 집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려는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고성이는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고성이는 수행기사에게 문자를 보냈고 병원 코디네이터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고성의 말은 빨라졌고 단어가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여. 사람부터 갈라. 연락선도 하나로 묶어. 아무나 입 열면 끝이야. 고성이는 통화를 끊고서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방을 왔다 갔다 했고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고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고성이는 머릿속이 복잡해질수록 손을 더 움직였습니다. 고성이는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덜 떨리는 줄 알았거든요. 이때 박성재는 집 밖에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나와 눈에 띄지 않는 모텔방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고급 호텔로 가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지금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의 친절한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침대 끝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묻으면 답을 정리해서 줄 거고 어머니한테 묻으면 울면서 끝낼 거야. 그럼 나는 또 바보가 된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박성재가 문을 열자 이수빈이 서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숨이 약간 차 있었고 눈이 단단했습니다. 이수빈은 그냥 찾아온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결심하고 온 얼굴이었어요.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너 여기 왜 왔어? 이수빈이 바로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 안 말하면 늦어. 나 말할 거 있어. 박성재는 이수빈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지금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 누군가가 내 편인지 아닌지보다 내가 바보로 남지 않을 길이 필요했습니다. 이수빈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어제 나 우연히 들었어. 한우진이라는 이름. 그리고 고성희 이사장님이 사람들한테 뭘 시키는 것도 봤어. 요양원 얘기도 들었고 박성재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진 그 우진.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표정이 말해. 오빠도 알고 있잖아. 박성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묻습니다. 조건이 뭐야? 이수빈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3번만 만나줘. 나를 밀어내지 말고 3번만. 그러면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전부 말해줄게. 박성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그게 먼저야. 이수빈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빠 지금 누구도 못 믿잖아. 그럼 나라도 붙잡아. 나도 무서워. 근데 나는 도망치기 싫어. 박성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3번. 대신 똑바로 말해. 이수빈이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고성희 이사장님이 요양원 쪽으로 사람을 보냈어. 그리고 돈이 병원으로 바로 안 들어가. 간병인 계좌로 한번 돌아. 그걸 내가 들었어. 이름도, 금액도, 날짜도. 박성재는 손으로 이마를 한번 쓸었습니다. 박성재는 속이 뒤집히는데도 이상하게 머리는 맑아졌습니다. 박성재는 진짜가 무엇인지 찾으려면 감정이 아니라 순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이수빈이 대답했습니다. 협업건 때문에 사람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전화를 받았어. 이사장님이 급하다고. 그리고 바로 계좌 얘기 나왔어. 간병인 이름이랑 금액이랑 날짜까지. 내가 들었고 그 사람 얼굴도 봤어.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잡으면 집은 끝이네. 이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지금 누구 편이야? 박성재는 답을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편을 고르는 게 아니라 행동을 고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난 내 편도 모르겠다. 근데 바보로 살긴 싫다. 이수빈은 더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이수빈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빠 내일 2번째 가져올게. 말로는 안 돼. 보여줄게. 문이 닫히고 나서 박성재는 침대에 누웠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박성재는 눈을 감아도 박진석 회장 얼굴이 떠오르고 고성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박성재는 그 밤을 거의 서서 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끄시면 손해예요. 지금은 첫날 밤입니다. 첫날 밤에 이미 박진석 회장이 움직였고 고성희가 움직였고 박성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부터는 이 움직임이 서로 부딪힙니다. 그 부딪힘에서 가장 먼저 깨지는 건 말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둘째 날 아침 박진석 회장은 회사로 출근하자마자 비서실 회의실을 잡았습니다. 윤 비서가 서류 묶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류는 두꺼웠고 페이지마다 숫자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특정 병원으로 반복 이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계좌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간병인 명의 계좌를 한번 거쳐서 들어간 흔적이 있습니다. 날짜가 일정하고 금액도 일정합니다. 박진석 회장이 종이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간병인 이름. 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명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희 이사장님 수행기사 쪽 번호와 연결된 통화가 있습니다. 요양원 쪽과도 연결됩니다. 박진석 회장은 그 자리에서 법무팀장도 불렀습니다. 법무팀장이 들어오자 박진석 회장이 말했습니다. 말로 덮지 마. 문서로만 보자. 날짜, 금액, 서명. 이 3가지가 정확하면 된다. 병원 쪽에는 절차대로 공문 넣어. 요양원도 같은 방식으로.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양원은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정보 제공이 어렵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누군지부터 확인한다. 고성이가 맡고 있으면 그 막은 기록부터 남게 돼.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건물 출입 기록도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과 요양원 자료가 오가기 전에 회사 안에서 먼저 움직인 흔적이 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방제실. 윤 비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원본 로그 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말했습니다. 윤 비서는 곧장 방제실로 내려갔습니다. AP그룹 방제실에는 이상철이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첫 근무라 더 정신이 없었지만 눈만큼은 더 바짝 떴습니다. 방제실 선임이 이상철에게 말했다가 멈췄습니다. 이상철 씨, 원본 로그는 건드리면 안 된다. 조회는 가능해도 저장은 절차가 있어.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윤 비서가 이상철을 찾아 말했습니다. 이상철 씨, 어젯밤 특정층 출입 기록 원본 그대로 확인할 수 있나요? 이상철은 순간 멈췄습니다. 이상철은 어제 캡처를 해둔 게 떠올랐습니다. 이상철은 숨을 한번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조회는 가능합니다. 윤 비서가 말했습니다. 조회 화면과 원본 로그를 절차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가져가야 합니다. 이상철은 선임을 받고 선임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철은 결국 원본 로그를 열어 윤 비서에게 보여줬습니다. 윤 비서는 말없이 숫자와 시간을 확인했고 딱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이 카드 번호, 등록자 확인 가능합니까? 이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등록은 총무 쪽 데이터가 연결돼야 합니다. 다만 기록은 남습니다. 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기록부터 확보하겠습니다. 윤 비서는 이상철에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윤 비서는 이상철을 지키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 비서는 그저 절차대로 필요한 걸 가져갔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같은 시각 고성이는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아침밥을 먹지 않았고 수행기사에게 가방을 던지듯 건네며 말했습니다. 차 바로 빼. 병원 코디네이터 만나러 간다. 수행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요즘 그쪽이 피합니다. 회장님 쪽에서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성이가 손을 들어 말을 잘랐습니다. 피하면 더 세게 잡아. 오늘 안에 답 받아. 고성이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병원 코디네이터를 만났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는 커피를 마시지도 못하고 컵만 만졌습니다. 고성이는 처음엔 웃는 얼굴로 시작했습니다. 어제 얘기한 거 어디까지 왔어? 한우진 지금 어디로 옮겨졌는지 방향만 말해. 병원 코디네이터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큰일 납니다. 병원에서도. 고성이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이 느려졌습니다. 느려진 말은 더 무섭습니다. 큰일은 이미 났어. 내가 지금 말 안 하면 내가 큰일 나. 선택해. 병원 코디네이터가 입술을 깨물더니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쪽입니다. 그 근처로요. 고성이는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고성이는 밖으로 나가 수행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방향이야. 지금 바로.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고성이가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블랙박스 오늘 거는 정리해. 동선 남기면 끝이야. 수행기사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수행기사는 대답은 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네, 이사장님. 둘째 날 낮 지은호는 이 지역을 만났습니다.
지은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흔들리지만 버텼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구석자리에서 메모장을 꺼내놨습니다. 지은호는 감정이 올라올수록 사실을 적어야 숨이 쉬어졌어요. 이지혁이 먼저 물었습니다. 고성이가 또 연락했지.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 말은 부드럽게 해요. 그런데 요구는 계속 있어요. 자꾸 제 마음을 흔들어요. 이지혁이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더 단순하게 가자. 누가 언제 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뭘 요구했는지. 그것만 적자.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 저는 제일 무서운 게요. 고성희 이사장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다 목적 같아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봐. 그래서 더 숨기지 말자. 숨기면 상대가 더 깊게 들어온다. 지은호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네. 숨기지 않을게요, 선배. 근데 선배도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이지혁이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나도 숨기지 않을게. 그 말이 끝나자 지은호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지은호는 지금 위로가 아니라 확실한 말이 필요했습니다. 이지혁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 박영란은 이지환과 은행을 갔습니다. 박영란은 통장을 만들고 체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박영란은 은행 창구 앞에서 신분증을 내밀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박영란은 돈이 없어서 떨린 게 아니었습니다. 박영란은 내 이름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게 낯설어서 떨렸어요. 은행을 나오자 이지환이 말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끝. 두 번째가 중요해. 내가 스스로 벌 수 있는 길. 박영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지원할 거야. 일이라도. 박영란은 바로 근처 카페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공고를 찾았습니다. 카페 알바, 갤러리 보조, 미술학원 보조, 전시 준비 스태프. 박영란은 하나씩 눌러서 지원했습니다. 박영란은 경력 칸에서 손이 멈췄지만 멈춘 만큼 다시 썼습니다. 성실히 배우겠습니다. 약속 시간 지키겠습니다. 오래 하겠습니다. 이지환이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울지 마. 오늘은 해.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면 된다. 박영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는 말이 참 간단하다. 이지환이 대답했습니다. 복잡하면 엄마가 그 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간단해야 한다. 박영란은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박영란은 지금까지 고성희가 만든 복잡한 규칙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박영란은 그 규칙에서 빠져나오려면 자기 규칙이 필요했어요. 간단한 규칙이요. 그날 저녁 박진석 회장은 집 서재에서 고성희를 다시 불렀습니다. 저녁상은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종이가 놓였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고성희에게 긴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질문만 던졌습니다. 질문 3개만 한다. 대답만 해. 고성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회장님,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셔야. 박진석 회장이 끊었습니다. 첫 번째, 한우진 마지막 진료일이 언제야? 고성희 입술이 달싹였는데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 돈이 왜 간병인 계좌로 갔지? 고성희가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회장님, 병원이 복잡해서 제가. 박진석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세 번째, 왜 박성재는 이걸 몰랐어? 고성희 눈이 흔들렸습니다. 고성희는 이 질문이 제일 아팠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에게 어머니로 남고 싶었고 동시에 박성재에게는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박진석 회장은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약 봉투 사진과 처방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고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진석 회장은 그걸 고성희 앞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 약 봉투 내 손 탔다. 날짜도 맞고 병원도 맞아. 이제도 오해라고 할 거야. 고성희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고성희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가족 망가지는 일은 멈춰요. 박진석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망가뜨린 건 내가 아니야. 너지. 고성희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키려고. 박진석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키려면 먼저 말했어야지. 숨기면 지키는 게 아니다. 숨기면 더 크게 무너진다. 고성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성희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들키면 한우진도 저도. 박진석 회장이 고성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진이 살아있지.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이제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고성희는 수행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성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한우진, 아직도 못 옮겼어.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 무조건 옮겨. 수행기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회장님 쪽에서 움직입니다. 요양원 쪽도. 고성희가 끊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간다. 차 돌려. 고성희는 직접 차에 올랐습니다. 고성희는 창밖을 보면서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고성희는 속으로만 반복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그 말이 고성의 머리를 다 채웠어요. 셋째 날 아침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박성재는 말로는 못 믿겠어서 눈으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수빈아, 두 번째 가져온다고 했지. 사람 많은 데서 보자. 이수빈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그게 좋아. 나도 무섭거든. 둘은 사람 많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수빈은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수빈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계좌 이체 알림, 간병인 이름이 뜬 문자, 그리고 요양원 근처에서 찍힌 차량 사진. 사진에는 번호판 일부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수빈이 말했습니다. 오빠, 이건 내가 상상한 게 아니야. 내가 직접 저장했어. 박성재는 화면을 보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보면. 이수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이 부서지겠지. 근데 오빠, 이미 부서지고 있어. 박성재는 말이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면서 자기 손등을 한번 쓸었습니다. 덮고 살면 편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덮고 살면 박성재는 평생 자기 얼굴을 못 볼 것 같았어요. 이수빈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빠, 세 번째는 더 확실해. 근데 그거는 내가 들고 있으면 진짜 위험해.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주려고 온 거지.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빠가 받으면 나도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날 낮 박영란은 첫 면접을 봤습니다. 박영란은 미술학원 보조 면접이었습니다. 박영란은 면접장 앞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박영란은 집에서는 항상 선택받는 사람이었지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경력은 없는데 왜 이 일을 하려고 해요? 박영란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제가 해본 건 없지만 약속 시간 지키는 것부터 잘하겠습니다.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박영란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박영란은 회장님, 이사장님 같은 단어가 목까지 올라오는 걸 꾹 눌렀습니다. 박영란은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 생활을 만들고 싶습니다. 면접관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나와 볼래요. 하루 해보고 결정해요. 박영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나는 면접장을 나오자마자 이지환을 찾았습니다. 이지환은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영나가 말했습니다. 나 내일부터 나가. 첫날이야.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첫날은 겁날 거야. 근데 겁나는 날을 넘겨야 다음 날이 온다. 박영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박영나는 다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박영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박영나는 작은 원룸을 하루 단위로 잡았습니다. 박영나는 자기 카드가 막힐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히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박영나는 그동안 엄마 고성이가 세팅해둔 삶에서 내려오려면 자기 손으로 불편한 걸 잡아야 한다는 걸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이수빈은 세 번째를 꺼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를 사람이 적은 편의점 앞에서 만났습니다. 불빛이 밝고 CCTV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이수빈이 말했습니다. 오빠, 이게 세 번째야. 녹음이야. 박성재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 목소리냐? 이수빈이 숨을 골랐습니다. 수행기사 목소리야. 근데 내용이 고성이 이사장님 짓이야. 블랙박스 정리하고 요양원 쪽으로 옮겨라. 그 말이 들어있어. 이수빈은 이어폰을 꺼내 휴대폰을 눌렀습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밤에 옮겨요. 회장님 쪽이 움직여요. 블랙박스부터 정리하고 요양원 쪽으로 먼저.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행기사 목소리, 날짜, 단어, 방향. 전부 현실이었습니다. 이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거 들고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 근데 오빠가 모른 척하면 나도 같이 모른 척하는 사람이 되잖아.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이수빈이 놀라서 박성재를 봤습니다. 박성재는 고맙다라는 말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박성재는 녹음을 자기 폰으로 옮겼습니다. 박성재는 선택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나 이제 숨기지 않을 거야. 이수빈이 물었습니다. 오빠, 그럼 집이?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서지겠지. 근데 이미 부서졌어. 내가 모른 척하면 나는 공범이야.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이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성재와 이지혁은 친구라 말이 짧았습니다. 지혁아, 나 결정했다. 덮지 않을 거야. 이지혁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가 막을 건 막고 확인할 건 확인하자. 우진이 위치부터 잡자. 박성재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우진이부터. 이지혁은 전화를 끊자마자 지은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불필요한 위로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은호야, 오늘 밤 너는 움직이지 마. 너는 내 자리에서 정리만 해. 고성애 쪽에서 연락 오면 바로 말해. 지은호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선배. 숨기지 않을게요. 선배도 혼자 다 하지 마세요. 이지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날 밤 박진석 회장은 서재에서 윤비서가 올린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손을 멈추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간병인 계좌, 요양원 방향, 출입 기록, 수행 기사 번호, 통화 내역 날짜. 박진석 회장은 자료를 덮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우진을 지키는 게 아니다. 우진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다.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바로 공개하실까요? 박진석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개는 마지막이다. 먼저 확인. 우진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누가 도왔는지. 박진석 회장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우진 데리고 와. 고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박진석 회장은 끊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대화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길게 하면 상대가 시간을 벌기 때문입니다. 전화가 끊기자 고성희는 차 안에서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고성희는 수행기사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 한우진 무조건 옮겨. 그리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수행기사가 떨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회장님 쪽이. 고성희가 끊었습니다. 그쪽이 움직이면 더 빨리 옮겨. 우리는 숨는 거야. 고성희는 창밖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야. 내가 숨긴 거야. 내가 숨겨야 내가 산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박진석 회장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박성재는 진실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지키면서도 고성희의 동선을 끊어야 합니다. 박영란은 첫 출근을 하면서 자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한우진이라는 이름 하나가 사람들을 한 줄로 묶어버렸고 그 줄이 이제 당겨지기 시작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